사회화 시기가 보통 언제죠? 한 3개월에서 5개월? 이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못 잡으면 나중에 더 못 잡게 돼요. 그러면 좀 훈육미용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훈육미용을 보내야 될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회화 시기가 보통 언제죠?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쵸. 그때 보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시기라는 게 사실 훈육미용을 내게는 문제가 없는데 왜 훈육미용을 보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 아이는 나중에 훈육미용실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을 비교하자면요. 저희 형은요, 친형이 있는데 별로 안 혼났어요. 학교에서도 안 혼나고 집에서 안 혼나고 학원 가라 하면 갔고 공부해라 갔고 이거 먹어라 하면 먹었어요. 반찬 투정도 없이. 근데 제가 태어난 순간 저희 부모님 생활이 완전 뒤바뀐 거죠.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안 해요. 이거 먹어라 싫어요. 반찬 투정하고 저는 엄청 이 찡얼거림도 심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에 따라 달라요. 우리 애기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아무 데나 맡겨도 되겠다. 너무 다행인 거예요. 문제가 안 나왔다면. 근데 보통 강아지 성향을 저도 어느 정도는 보고 선생님도 잘 보실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 떡잎부터 다른 게 보이긴 하잖아요. 테스트 몇 개만 해봐도 그거를 보호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 데나 이제 맡겨버렸는데 문제는 그거죠. 얘는 지금 미용을 할 시기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미용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미용실을 가야 됐었던 아이인데 성향이 좀 세가지고 그걸 모른 채로 이제 생미용을 1부터 10까지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훈육미용을 할 때 오늘은 예민하면은 뭐 목욕만 하고 보내고 뭐가 필요한지 집에서 숙제를 내리거나 아니면 교육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미용을 더 진행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판단을 빨리 못 하시면은 전체 미용이라는 게 보통 얼굴 커트하고 다리도 뽀송뽀송하게 남기고 가위질 좀 들어가면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강아지 평균 지능이 뭐 3, 4살이라고 하잖아, 사람으로. 그 친구를 대상으로 미용실에서 3, 4시간을 버틴다는 게 사람 애기도 힘들어요. 어떤 애기는 성향이 얌전해서 오랫동안 파마까지 해도 되지만 어떤 아이는 클리퍼를 대기도 전에 이제 눈물이 터진다는 거죠, 비명 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시기라는 거는 사실 사회화 시기 때부터 훈육미용을 방문하는 게 맞고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인다 하면은 사회화 시기 때 미용실을 오기 전부터 미용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얘 성향 세다 라고 판단되시면은 일반 미용실을 가시기보다는 이제 교육을 해주는 곳으로 먼저 가신 다음에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뭐 문제가 있으면 교육을 쭉 받고 문제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 미용실 가도 돼요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호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뭔가 우리 애가 뭐 엄청 싸납고 막 다른 데서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뭔가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쵸.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미용실을 보냈는데 입질이 조금 보이거나 좀 예민하다. 그럼 그때부터 보호자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뭐 교육이나 좀 이런 거를 해주는 미용샵을 가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냥 귀찮고 그래서 그냥 안 보내고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온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되고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훈육미용을 딱 등장시켰을 때는 문제가 이미 진행 끝까지 간 친구들만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제가 유튜브로 첫미용 중요해서 베넷미용한테 교육하는 것도 영상을 올리고 하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첫미용 하면은 그래도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문제가 없어도 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봤을 때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이런 교육만 해주시고 가까운 미용실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 이렇게 제가 돌려보내긴 해요. 일반 미용실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심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문제 행동이 있으려고 할 때 좀 예방 차원에서 뭐 여기샵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교육을 좀 해줄 수 있는 미용샵을 가셔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못 잡으면 나중에 더 못 잡게 돼요. 그럼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제압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러고 싶겠냐고요. 꼭 이 내용을 듣고 좀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판단 중에 가장 중요한 판단은요, 돈 얘기를 하면 좀 빨라지실 거예요. 처음에 아기를 키우면은 나 유튜브 보고 내가 교육할 거야, 난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알아 하면서 많이 교육을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이 아까워가지고 교육자를 만나지 않고 이제 스스로 해결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늦게 그걸 발견하고 그 문제가 더 커졌고 고정이 됐을 때는
그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1년, 2년까지 교육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가지고 처음 사회화 시기 몇 개월 동안 조금의 돈만 좀 투자를 하시면은 1년만 잘 하시면 15년이 편해지는데 그거를 좀 피하시다가 나중에 돈이 엄청 쓰게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써서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다행이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 이미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미 나이가 너무 많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안 좋아지거나 치매가 오거나 하면은 사실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화 시기는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미용할 때 예민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문제가 엄청 심한 애들도 있을 텐데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 빨리 여러분들부터 집에서 교육을 하셔야 돼요. 여기 채널을 가보셔도 기본적인 케어법도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채널도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호자들이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육 미용을 하시면서 좀 힘든 것도 있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몰려온다는 거. 다른 미용사 선생님을 보면은 멋있게 이렇게 막 자세하면서 강아지도 이쁘고 멋있게 가만히 있는 모습 보면은 우리 샵은 그럴 수가 없어요. 되게 멋있는 자세가 아닌 진짜 불편한 자세. 그러니까 아이가 불편해하는 자세를 편하게 해주려면요 제가 불편해져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바닥에서 미용할 때도 있고 양반다리하고 쭈구리하고 무릎 꿇고 할 때도 있고 온몸을 비비고 와요. 심지어는 2인 1조로 미용이 들어갈 때는 저희 직원이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제가 막 이런 식의 스킨십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까지 되게 밀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망할 정도로. 그런 자세들이 좀 불편하긴 하죠.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에 제가 눈높이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리고 언제 손가락이 사실 날아갈지 많이 물리시죠? 그래도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뭐 손이 되게 깨끗한 편이긴 한데 맨날 그런 친구들 만나니까 이제 피하잖아요. 네. 근데 무는 걸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잡고 있을 때 그 떨림이랑 얘네 표정 시그널이 있거든요. 0.5초 뒤에 이 문다 하는 순간 그 전에 제가 빼야 되고요. 입질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그걸 보고 빼면 이미 물려 있어. 그 아무래도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저는 그 중형견부터는 네. 악력이 꽤나 세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절단이 가능하거든요. 손가락 절단이. 근데 이제 혹시나 절단이 되면은 저는 이제 끝나는. 그죠, 맞아. 제 일 수명 자체가 끝나버려가지고 항상 긴장 상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죠. 그래서 그 영상 보면 진짜 심한 애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미용사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만큼 강아지들도 잘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수시로 그러니까 좀 예민하다면 좀 수시로 와서 왜냐면 한 번에 누가 2-3시간 하고 싶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살짝만 하고 가고 또 다음에도 와야지 애들이 좀 괜찮네,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조금씩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건데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가니까 그게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 훈육 미용을 하셨을 때는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그쵸, 있죠. 장점, 단점 정말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좋은 것부터 저희가 무작정 미용을 욕심내서 해드리지 않아요. 그게 보호자님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보호자님이 이 미용을 원하는데 제가 무작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용을 더 욕심내기 전에 교육을 먼저 들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죠. 이미 트라우마가 있어서 온 친구들도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트라우마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 친구의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판단이 쓰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적으로 바꿔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점은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건 이제 저인 거죠. 누구니까 물리죠. 최대한 아이도 안 다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고 단점은 딱 하나 있죠. 비싸다. 맞아. 금액이 많이 비싸죠. 생명수당 같은 그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무능개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서 안 해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해요. 2인 1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3인 1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명은 보정해주고 한 명은 미용해주고 한 명은 앞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간식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이 3명이서 그 금액을 다 쪼갠다고 생각해주세요. 물론 그 금액을 일단 제가 다 가지고 저는 월급을 주는 입장이고요. 그 친구들을 다 챙겨줘야 되고 그 한 타임에 한 마리를 위해서 2명, 3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도 많이 못 받잖아요, 하루 기준으로. 맞죠? 저희 지금은 저희 샵에 3명이 있는데 하루에 평균 3마리 받죠. 아, 그렇죠. 다른 곳은 한 8마리까지 받는 곳도 있는데. 미용사가 3명이 있으면 다른 곳은 많으면은 거의 15마리까지 받죠. 저희는 3마리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만 비싼 만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맞아. 많은 사람들이 또 붙고. 네, 그쵸.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오시는 순간 이제 아이에 대한 테스트를 제가 솔직하게 해드려요. 아이 이 상태고 이렇게 키우신 것 같고 이런 경험들도 한 것 같다. 뭐 결론적으로 뭐 외부적인 트라우마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보호자님의 미숙으로 인해서 애들이 문제 행동이 더 커졌기 때문에 걔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냥 보호자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코칭하고 안내고 교육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호자님들이 이제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죠. 나는 사랑으로 걔를 키웠는데 잘못 키웠다고 오만 잔소리를 저가 해버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우시는 거죠. 울고 가시고 죄책감 들면서 강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시고 그래서 어머니 지금 우실 때 아니고요. 강아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을 끊으시고요. 얘를 고치려고 하는 포커스만 맞추라고 해요. 저는 우는 와중에 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지는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냉정하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교육 미용이랑 훈육 미용이랑 뭐가 달라요? 훈련이랑 뭐가 달라요? 훈련하시는 건가요? 교육하시는 건가요? 우리 애는 좀 훈육 미용을 좀 보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애가 좀 예민한데 좀 어떤 걸 해볼 만한 게 있나? 좀 이런 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